시원하게 해볼라요. 작년에 나주 배농사는 잘 됐습니까? 아니요. 네, 이게 원래 배농사가 잘 되면 배값이 떨어져서 걱정이고, 배농사가 안 되면은 수입해서 걱정이고. 정말 걱정이죠? 제가 이 배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대한민국의 농정이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농민들을 빨리 농업을 포기시켜가지고 저기 도시로 내보낼까, 이 생각을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한때 대한민국의 이제 성장 발전 과정에서, 소위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싸게 공급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저고가 정책을 취할 때가 있었죠. 근데 이제는 그 시절이 지났습니다. 그 시절이 지났고, 제가 어제 말씀 드렸었는데, 이 농업이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나라에서 농사 지으면 싸고 외국에서 수입하면 비싸니까 우리나라에 농사 짓고, 수입하는 게 더 싸면 뭐 농사 짓냐, 그냥 다 수입해서 먹고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이냐. 이 농업이라고 하는 게 가지는 이 공익적 성격, 안보적 성격, 전략적 성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서구 선진국 잘 사는 나라일수록 농업에 대한 보조금이 많습니다. 제가 저번 대선 때는 이 자료를 미리 한번 찾아봤었는데, 그때 기준으로 유럽에 잘 사는 나라들은 연간 가구당 2,400~500만 원 정도를 농업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가 그때 당시 자료로 700몇십만 원인가 이렇게 했고, 우리나라는 얼마냐 했더니 260만 원인가 70만 원인가. 대개 이제 평균적으로 한 1,4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농업에 대한 지원이 매우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뭐 수입하면 되지, 굳이 농업을 해야 되나? 저기 동남아에 쌀값 싼데 뭐 굳이 쌀을 20만 원씩 그렇게 유지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전남이고 경남이고 이 쌀값이 떨어져도 정부에서 걱정을 안 해요. 농민들 죽겠다고 어서는 줍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하는 소리가, 쌀값 떨어지면 도시민들, 소비자들 쌀값 떨어지니까 생활비 줄어서 좋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잠깐은 좋을지 몰라도 지금 일본이 쌀값이 올라가지고 우리나라 여행 와서 쌀 사가지고 간다는 소리 들었죠? 그 사람들이 그 쌀값이 비싸요. 2~3배가 올라가지고 한국 같은 쌀이 사더라 그러면서 쇼핑백에다 쌀을 사가지고 간대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 수가 있죠. 물론 이게 잠깐 끝나면 다행인데, 만약에 농업 기반이 허물어졌는데 이 기후 위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흉작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각국이 곡물 수출을 통제한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내 농업 기반이 우리나라처럼 이 식량 자급률이 낮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는 쌀 자급률은 그래도 높은 편이지만 전체 농작물로 치면 자급률이 형편없습니다. 그러면 곡물 가격이 급등하겠죠?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농업을 보호하는 거예요. 바보라서 농민들한테 지원을 하는 게 아니죠. 생각을 바꿔야 된다. 제 말이 맞습니까? 네! 길게 봐야죠. 넓게 봐야죠. 그리고 그것도 이럴 수도 있습니다.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 중에 농민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주로는 수출 회사들 대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업을 보호하면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에 농업에 우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수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이 공산품, 서비스 수출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수입을 해라, 농작물, 이렇게 전쟁이 벌어지죠.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 다툼이 벌어지죠. 정부 안에서. 그럼 아무래도 힘이 센 수출 기업들 편을 들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것도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여하튼 간에 중요한 거는 농업은 안보 산업이다.
국가 전략 산업이다. 그리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해 줘야 된다. 농업의 공익적 역할에 보상해 줘야 된다. 맞습니까, 여러분? 정부 당국자들이 정신을 좀 차리고 쌀값도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면 좋겠어요. 우리 백혜련 의원 고생하시는데 지금 얼마 전에 이 정부가 쌀값을 20만 원 유지해 준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죠? 약속을 했는데 안 지키죠? 20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 쌀을 사주기로 약속했잖아요. 근데 약속을 하면 뭐합니까? 안 지키는 걸. 당선되기 전에 약속하고 안 지키는 거는 그래도 뭐 만큼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이해할 거가 있지만 아니 당선돼가지고 국정을 하면서 쌀값은 20만 원 보장해 주겠다 유지해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안 지켜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께서 여기 고생하신 분 많이 계시네요. 이 민주당 의원들이 쌀값 안정화법이라고 쌀값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아니면 또 쌀이 일정 양 이상으로 과잉 생산되면 정부가 쌀을 사줘야 된다 이런 법.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해왔던 거예요. 이런 거 하면서 동시에 너무 과잉 생산되는 문제가 되니까 대체작물 지원법. 그러니까 논에다가 올해는 풍작이 될 것 같은데 너무 재배 면적이 넓은데 쌀 소비가 줄어들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3% 초과 생산될 가능성이 있다. 3%에 해당되는 논에다가 대체 작물을 심으면 논에 벼 심는 것보다 더 많이 남게 지원을 해주면 안 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하면 아주 적은 돈으로 이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체 작물 지원법을 만들었더니 아니 그런 걸 다 대통령이 거부를 하잖아요. 아무거나 거부해요. 국민 주권을 거부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거부에 거부를 거듭하다 결국은 국민과 역사의 흐름을 거부해가지고 본인이 거부당했죠. 이걸 우리가 바로잡아야 됩니다. 이 바로잡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 민주당 의원들에게서 이재명 후보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죠.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국민에게서 나오는 거죠. 우리 국민들이 작년 12월 3일 그 내란의 밤에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나 바로 정신 차리고 국회로 뛰어가서 그 장갑차 그 다음에 총군 군인들을 맨손으로 막아서 결국은 쿠데타는 실패했고 결국은 책임을 물어서 지금 다시 선거를 하게 됐지 않습니까? 이 모든 힘도 결국 국민들에게서 나온 거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은 왕이 아니라 일꾼이다.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라 국정이라고 하는 게 정말 국민 중심으로 해야 된다. 국민의 힘을 중심으로가 아니고 국민을 중심으로. 맞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농업도 지금처럼 학대당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 민주당이 6월 3일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투표와 또 행동으로 집권을 하게 되면 농업을 경시하지 않는 농협을 전략 안보 산업으로 인정하고 농업 종사자들을 공익에 기여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 충분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쌀값 안정화뿐만 아니라 농업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